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네요. 파트 3.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 뇌 속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특정 상품과 브랜드가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객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나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그러나 구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방법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고객을 매료시키고 싶다면 브랜드부터 시작하여 상품의 디테일과 진열에 이르기까지 판매 과정 전반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 파트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구매의 결정은 소비자의 뇌 속에 잠재된 내적 욕구와 동기가 주변 세계에 딱 맞는 유효한 대상을 만나면 자극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런 대상이 소비자가 갈망하던 욕구의 성취를 약속하는 순간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브랜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인지도를 통해 복잡함과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준다. 즉, 자동 모드로 전환된 뇌는 고민하느라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예컨대 안정감과 아늑함, 즐거움에 대한 약속, 새로운 것과 자극적인 것이 선사하는 짜릿함, 지위와 우월감, 또는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안겨준다. 브랜드의 시각적 요소는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대뇌 피질 후방에 저장된다. 광고 음악과 같은 음향 요소는 측면에 있는 측두엽에 저장된다. 브랜드 이미지의 감정적인 요소는 심피질 전방에 있는 안화 전두 피질과 편도체에 저장된다. 신경 브랜드 이미지는 뇌 속에 있는 다양한 신경세포가 동시에 연결되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다. 상품과 감정적인 광고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신경세포 사이의 결합이 더 강력해진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의 뇌는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최대한 많이 구축하고 확립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반면 나이 든 사람의 뇌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에 저항하며 가급적 기존의 신경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 고객의 뇌에 브랜드 지정석을 확실히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런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브랜드 회사들은 전자게임, 어린이 만화책, 어린이 영화, 청소년 이벤트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힌트만으로도 전체 브랜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다. 파란색의 동그란 원형 니베아 크림, 강력한 감정, 그리고 다른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은 전형적인 브랜드 요소인 슈퍼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우리 뇌는 감정과 결합되어 있는 대상에만 가치를 느낀다.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브랜드는 이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세계 챔피언 자리에 있는 브랜드다. 이런 브랜드는 전형적인 형태와 분명하고 명료한 감정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예를 들었지만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가 들어가는 형태로 배려, 돌봄 감정 영역을 상징하는 니베아, 또 911 형태와 지배의 감정 영역을 보유한 포르쉐, 전형적인 모양의 캔 용기와 자극, 모험 감정 영역을 상징하는 레드불 등이 있다. 신경 네트워크는 자동 모드를 갖고 있다.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무 위험도 없을 때 뇌는 자동으로 좀 더 익숙하고 평소 호감을 느꼈던 브랜드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강력한 신경 브랜드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되는 것일까? 동일 브랜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 그러나 갈수록 빠르고 복잡해져가는 시대에 동일한 브랜드 이미지란 곧 브랜드 정체와 노화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 형태와 감정 영역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면 계속해서 새로운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뿐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미적 취향도 변화한다. 따라서 브랜드나 관련 상품은 때때로 소규모의 디자인 변경, 즉 페이스 리프팅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수정 말고 아주 약간의 주름을 펴주는 효과 말이다. 포르쉐 911은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아주 좋은 사례다. 포르쉐 911은 수십 년간 이 브랜드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30년이 넘는 동안 브랜드의 원형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 출시된 신형 911은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감정적 지배 시스템의 영역은 전혀 변함이 없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포르쉐 구매자들의 림빅 유형 구조를 살펴보니까 실행가의 뇌가 가치지수 1000 이상의 환호성을 내지르는 반면 조화론자와 규율 숭배자 그리고 전통주의자의 뇌는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는 행태와 낭비벽에 심한 혐오감을 표출한다. 실행가들에게 포르쉐란 지금까지 가슴에 품어온 동경의 실현을 의미한다. 반면 조화론자를 비롯한 기타 유형에 있어 이 자동차는 어리석음의 극치에 불과했다. 그리고 혹시 컬트 브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패션 부분에서는 랄프 로렌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포르쉐와 페라리가, 오토바이 부분에서는 할리 데이비슨이, 소비재 부분에서는 애플과 최근에 합류한 레드불이 이 브랜드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느낌은 오시죠? 이런 컬트 브랜드의 공통점, 또 그들만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컬트 브랜드는 그들만의 신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런 컬트 브랜드 뒤에는 인격, 행동, 아이디어, 비전 측면에서 해당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다. 컬트 브랜드는 작지만 독창적인 특징을 지닌 사람과 견줄 수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신화는 매우 단순한 감정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 이런 브랜드 뒤에는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감을 부여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소유자나 소유자 가문이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컬트 브랜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브랜드에는 영혼, 신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과거를 되살리고 인간의 희망과 동경을 반영하는 신화가 필요하다. 내 속에는 정신을 추구하는 동경, 의미,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는 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다. 뇌는 각종 사건들을 연결해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스토리를 찾는다. 강력한 브랜드는 그 스토리를 들려주는데 그것은 여러 중소 브랜드 제작사와 가족 기업에게는 곧 기회이다. 그러니 소비자의 머릿속에 자신의 브랜드가 차지할 지정석을 만들고 싶다면 브랜드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고 개성을 살려 연출해야 한다. 그럼 고도의 유혹 기술, 큐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간의 뇌는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자극과 메시지를 처리하여 구매 행위나 구매 거부 행위로 나타나게 한다. 이때 이 메시지를 영어로 큐라고 한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죠.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과자 광고입니다. 여성이 한 남성과 대화하기 시작한다.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이 만든 과자를 건네는 모습이 몇 주 동안 화면에 나온다. 이 남성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을까? 오토바이를 만들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는 흔들 목마와 낡은 인형을 고치고 있었다. 이때 여성의 뇌는 짧은 시간에 흔들 목마, 어린아이의 인형이라는 큐를 돌봄의 메시지로 이해한다. 다음은 UHT 우유 측면 포장지에 적혀있는 제품 설명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우리 회사의 젖소는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알프스 지역 농가에서 책임지고 키웠습니다. 우리는 촉촉한 잔디와 목초지의 건강한 풀을 먹고 자란 소에서 짜낸 젖으로 매일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UHT 우유를 고급 제품으로 만든 광고의 힘입니다. 이제 디자인과 형태 언어로 넘어가 보자. 여성과 남성은 형태를 다르게 인식하는데 지배 시스템을 중시하는 남성들은 장식이 없는 지배 형태를 선호하고 모든 것을 기능에 집약시켜 힘과 권력을 표현한다. 반면 균형, 자극 영역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부드럽고 둥글고 장식이 많은 형태를 선호한다. 또한 디자인의 취향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형태와 색상, 재료를 선호한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요란하고 독특하며 강렬한 형태와 색상, 재료를 선호한다. 재료, 소재도 고객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가공하지 않은 천연 목재는 안락함과 따뜻함을 전달하고 독특한 컬러와 눈에 띄는 형태의 플라스틱과 합성 화학 물질은 평범하고 급변하는 자극 시스템을 대변한다. 광택이 없는 금속은 지배 시스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재질이다. 색채 역시 동기 및 감정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빨강색과 검정색은 지배를, 파랑색은 규율과 원칙을, 노란색은 자극을, 녹색과 갈색은 균형을 나타낸다.
이제 시각 시스템을 떠나 후각 시스템으로 넘어가자. 후각은 무의식적으로 고객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인지 최근 각 기업의 연구실이나 제품 개발실에는 식료품, 세제, 자동차 내부 공간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맞는 향을 입히는 향기 디자인을 보유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 미각도 점점 중요해져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향사들이 하이테크 실험실에서 새롭고 정교한 맛을 개발함에 따라 맛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제 화학 성분으로 맛을 튜닝하지 않은 초콜릿, 요구르트, 스파게티 소스는 식료품 코너의 선반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식감 또한 중요해서 미국의 시리얼 제조회사 켈로그는 체험 영역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켈로그는 콘플레이트 고의 바삭거리는 소리에 특허를 냈다. 바삭하는 소리도 목표 그룹마다 선호하는 소리의 차이가 있어서 젊은 층의 고객들은 짧고 크런치하며 경쾌한 바삭 소리를 좋아하는 반면 연령이 높은 고객들은 약하고 부드러운 바삭 소리를 좋아했다. 광고에서 소리의 중요성은 맥주만큼 또 중요한 데가 없죠. 맥주병 뚜껑을 열 때의 소리와 잔에 따를 때의 그 소리는 당신의 뇌에 전달된다. 자동차 업계도 소리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포르쉐 하면 포르쉐 911 엔진의 전형적인 삐걱 소리와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 나는 블럽하는 소리를 떠올린다. 이렇듯 모든 소리와 소리의 톤이 제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인상을 마지막에 남겨야 하는 이유. 마지막 기억은 끈질기게 남아 사라지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 당신은 호텔 사장이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객이 호텔에 들어서면서부터 최고급 친절 서비스가 이어진다. 객실 문을 여는 순간 작은 테이블 위에 신선한 과일이 놓여 있고 방은 넓고 청결하다. 호텔 레스토랑의 요리도 최고였고 직원도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려 계산하려 하는데 호텔 리셉션에 손님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객은 줄을 서서 수십 분을 기다리고 리셉션 직원은 스트레스를 받은 얼굴로 체크아웃을 해준다. 고객의 뇌가 좋은 경험만 모아서 남겨두고 부정적인 경험은 싹 지워버리는 컴퓨터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고객의 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고객의 뇌는 그 많은 좋았던 기억을 모두 외면하고 호텔 사장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놓는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어서인지 이 대목은 제가 깊이 명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래서 게스트가 체크인 할 때와 체크아웃 할 때는 꼭 함께 시간을 해주는 편입니다.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조금 남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 더 궁금하신 분들 책 전문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